한번 책은 다 받아보셨죠? 지난주에 진도 나온 건 잠깐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30페이지의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의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보시면 1번 도시군 계획의 의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줄쳐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동영상 진도 나온 것을 꼭 한번 보셔야만 오늘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1, 12 과정을 함께 하시게 되면 공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국토계획법이 해결돼야만 공법의 나머지 내용들도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동영상을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실 거죠? 그래야만 한 해 끝내십니다. 시험 공부는 오래 가면 고생이십니다. 짧은 시간에 좀 빡세게 공부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집행하는 법령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 집권제이겠습니까? 지방 분권화되어 있습니까? 지방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특히 5공화국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수립하고 중앙에서 집행했지만 지금은 지방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20여 개 도시, 군을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국토종합계획 기억나시죠?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220여 개 도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 군에 있어서의 다양한 조건은 동일하겠습니까? 서로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우리 남양주는 인구 70만 정도에 거주하는 도시 지역인데 그 면적은 서울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대충 4분의 3,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군소도시라고 하면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도시, 군마다 상황에 맞게 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적용하여 남양주를 개발, 정비, 보전하고자 한다면 우리 남양주 실정에 맞는 장기 발전 방향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저 도시군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약속하시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대등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이죠. 인천광역시도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경기도에는 31개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말을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수립 단위는 도시와 군입니다. 그 도시와 군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특광시군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경기도를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31개 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광시군은 앞으로 도시군이란 말로 대신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는데, 특광시군에 수립하고 있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하위 계획입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게 됩니다. 남양주시장이 수립한 남양주시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할 필요 있죠. 우리가 행정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분하시면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각부 장관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그리고 기초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청은 대등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은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에게 승인 받을 필요 있죠. 승인 받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을 남양주시장이 수립한 것이고요. 만약 그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면 변경해달라, 바꿔달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요구하는 것을 조정해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집에서는 가장이란 분이 한 분씩 계실 겁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이 가장이시던데요.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제 수업 들으셨던 분이 남편께서 군인이신데 부동산 중개업하시면서 경기가 좋으셔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리고 진급이 잘 안 되는 남편을 좀 애처롭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돈 다 벌 테니까 퇴직해서 골프나 치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가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힘드시겠지만 1, 2차 동시에 준비해 나가시면서 지금부터 충분한 공부를 해 나가시게 된다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남양주에는 각종 개발 계획이 많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창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이 우리 집 잘 살아보자,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인 A, B, C는 각각 자신의 꿈을 계획하게 될 겁니다. 만약 A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교수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고, B는 체격 좋다고 하면 운동선수를, 그리고 C는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하나씩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연예인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된다면 권하시겠습니까?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말리는 쪽으로 방향 잡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도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예인은 서로 꿈을 꿀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꿈을 세워놨다고 하면 한번 바꿔봐라,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꿈이 그분에게 꼭 적합한 꿈이라고 판단되게 된다면 좀 추천하고 열심히 더 해보라고 격려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가수를 꿈꾸고 아이돌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된다면 저 꿈에 대해 가장이 승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승인까지 하게 된다면 그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죠. 그런 노력 방법으로서 내가 노래를 좀 더 잘 하기 위해 학원에 가서 노래 공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수라고 하면 악기 한두 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피아노도 또는 기타도 평생 보지 못했던 이상한 악기 한두 개는 다뤄보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춤도 잘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여럿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시간과 그리고 재원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하나 따로 시행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학원부터 다니고 그 다음에 악기 한두 개 구입해서 악기 연습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인구 70만 돌파한 상태에서 2030년도에는 인구 100만의 남양주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이고 2018년도에 인구 70만인데 2030년도에 인구 100만 달성하는 것 가능해 보인다, 불가능해 보인다? 가능합니다.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용인이라고 하는 곳이 용인시가 아니라 용인군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용인의 인구가 8만 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 한 8년 만인가 인구 100만의 용인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고양 그리고 수원, 용인 이러한 곳이 인구 100만 넘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70만일 때 우리 남양주시는 그 생활 권역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화도 쪽의 동북권과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평내 우평 쪽의 남북권, 그리고 별내 쪽의 북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를 살펴보게 되면
북부권과 남부권은 각각 3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고 동부권은 10만을 수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남양주시를 인구 100만 거주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부권과 북부권의 경우에는 40만에서 35만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남부권과 관련되어서는 다산 신도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대충 200만 제곱미터이고, 저 2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었을 때 계획하고 있는 인구는 4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양정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평내 호평은 개발 면적이 400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인구 추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 있죠. 지금 당장은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음 개발 후보지를 어디로 예정할 것인지, 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도시군이란 말 보게 되면 걔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광시군과 같은 말은 무엇이다? 도시군입니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에 다루고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바로 우리 남양주시에 집행하는 것은 애매할 수 있죠. 남양주시 현실에 맞추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남양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개발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이나 또는 교육이나 의료, 도로 등의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라 표현한다?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반면 우리 앞서 시간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의미했었습니다. 광역버스는 남양주와 서울을 운행하기 때문에 광역버스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는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도로나 또는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하고,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 광역계획권이었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계획은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광역계획권이란 말 보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법이나 또는 다양한 법률 규정 공부하시면서 끝에 하여한다는 말 쓰게 되면 강행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말 쓰게 되면 그것은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계획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광역계획권 등의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광역시설 하나를 정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계획한 것을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존하게 되는 집행계획은 한 번에 동시에 한다? 부문별로 집행한다. 부문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볼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가족 중에 한 분이 가수 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얘를 동시에 할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뭔가를 집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부문별 계획인 반면 우리 남양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란 말로 대신 하게 됩니다. 저 종합계획이란 말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설명으로 다루어지게 되면 바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봐줄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저 도시와 군을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입니다. 특시 특도라 분류는 세종시와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그게 정답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군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특광시군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혼자 자급자족하며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도시와의 연계가 필요 없지만 이 남양주와 인접해 있는 구리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서울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과 함께 성장할 필요 없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서울과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서울에 이르게 되는 고속도로나 또는 다리 한두 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해 있는 서울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시설이나 또는 한강을 관통하게 되는 미사대교 같은 다리 하나 만들게 된다면 이 다리 만들게 되었을 때 서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기반 시설인데 불구하고 남양주의 차량도 넘어와서 그 도로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 도로나 다리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는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을 연장하는 노선을 계획 중인데 이러한 지하철을 만들게 되었을 때 설치 비용이나 운행 시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부담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상호 합의돼야 되는데 합의가 불성립되게 된다면 서울에서는 지하철 연장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합의만 성립된다고 하면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서울에라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철 연장을 계획할 수 있는데 그 합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광역도시계획 공부하셨죠. 서울시장과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와 남양주를 연결하게 되는 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구리시장이 합의해 주게 되면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리시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의 공통된 상급 관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종전에 도로 설치나 지하철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서울시장이라 할지라도 서울과 남양주에 걸쳐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남양주시장에 수립하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서울시장이나 남양주시장과 협의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시군 포함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이하게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남양주시장으로서 남양주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내 호평에만 조사 측량한다. 남양주시 전체 행정관할구역에 대해 조사 측량한다.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공간정보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적 측량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러한 측량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한다.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 70만 정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러한 측량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올림픽을 치른 평창군이라고 하면 인구가 4만 명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평창군의 행정관할구역의 면적은 서울특별시보다 넓습니다. 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조사 측량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 부담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부담이 누적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도 신문 보다 보면 인천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드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생략과 관련되어서는 두 개 예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시험에는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내용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필수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공법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 공부해 주시고, 대상 공부하셨다면 항상 그 다음에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 있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수능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수능이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 달에는 종인 중개사 시험 봤는데 중개사 시험 중에 가장 어렵게 시험 봤던 게 시부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생각했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쭉 학원 돌아다니다 보니 한 올해 합격자가 학원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절반이 채 안 되는 걸로 다들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올 29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부의 시험 다음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1차를 통과하시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민법, 학개론 그리고 공법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초창기에 해놓으시게 되면 시험 중 후반기가 좀 편해집니다. 만약 아마 3월달 정도에 또는 1월달, 2월달 정도에 오시게 된다고 하면 공부하는 내용들에 치이다 보니까 불안해 나가면서 수험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해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후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개론 교수님도 이번 주부터 뭐 문제 풀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 안 하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신다고 합니까? 그럼 저도 다음 주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민법 교수님도 지금 원장님 하시고 계시지만 아마 많은 시간 할애해서 민법을 해 주실 겁니다. 그게 되셔야지만 어느 정도 1차 통과라는 게 가능하십니다. 2차 쪽은 공법이 가장 관건입니다. 아마 공시법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있긴 있지만 공법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2차도 만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일정을 따라오시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게 된다면 그것은 암기일 뿐인데 요즘 암기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AI에 인식시키고 수능 시험을 풀게 했는데 20점이 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것이 20%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지문들이 구성되게 되고 그걸 내가 시험에서 정답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면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에 대해서는 공법 시간에는 줄치거나 뭔가 표시하라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런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자주 봐주시면서 수업 시간 중에 내가 이해했던 것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반복되게 된다면 이 공법 문제가 응용해서 문제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교재 내용 보기 전에 일단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득광시군입니다. 인접한 구리시장이 서울시장이 동의해 주게 되면 서울시를 포함한 남양주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동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지방 예산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략된 도시군이라고 하면 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던 거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런 행정계획은 내가 수립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건축 허가 등의 행정처분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정처분, 행정행위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수립하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의 승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수립 단위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남양주시라고 하면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 목표는 잘 모르지만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안산시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안산시는 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자신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토지 중에 많은 토지를 도로나 기차나 터미널이나 그런 교통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 많이 사용 중이고, 안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구역 토지 중에 대부분을 공장 지을 수 있는 용지로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에 있어서는 꿈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도시 만들 것인지.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남양주 시장이. 우리가 남양주시장 뽑으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이 남양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꿈꾸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꿈에 해당되게 됩니다. 꿈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죠. 오늘 이 학원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나오셨던 것은 내 의지입니까? 가족들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또는 등 떠밀어서 공부하러 나오셨습니까? 의지십니다. 대신 제가 한 2003년도에 안산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PC방 운영하시던 분이 두 분 자제분을 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학원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PC방 했다고 하면 그 당시 돈 진짜 많이 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부하라고 모든 필요한 내용들은 다 대줄 테니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셨는데, 내 꿈이 아니라면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1, 2월 달 정도 지나서 민법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남의 꿈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때는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계약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 한 대 뽑아주는 걸로. 대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 다 붙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고 자기 중 하나면 중개업소 차리는데 전혀 지장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5월, 6월 달 정도 되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지친 게 있습니다. 민법도 많이 봐야 되고 2차 공부도 동시에 하다 보니 지치고 점수 잘 안 오릅니다. 아마 우리 학원에서도 한 3월 달 또는 4월 달 정도에 작년에 재수하셨던 분들이 등장하십니다. 그분들 고수이십니다. 그리고 한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모의고사 치르시고 성적 보면 그분이 병아리 감별사처럼 올해는 1차만 공부해, 올해는 1차 동시에 공부해,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십니다. 대신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민법이나 학개론, 공법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만 마련되게 되면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리가 트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여튼 뭔가
포인트를 체크하게 된다면 점수가 팍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점수가 향상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타나서 1차만 공부해, 2차 포기해,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대신 진짜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오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한 방향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수험 기간은 짧은 게 좋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하는 이야기가, 원장님 생각해서 나마저 합격해버리면 원장님 내년 생활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붙어나가시면 그게 소문나서 사람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공부 잘 안 하다가 한 7, 8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외제차 뽑아주는 걸로 계약 조건 바뀌니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두 분 다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분명 자격증 하나면 충분했었는데 차를 2개 뽑아줬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개사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위해, 누구를 대신해서 공부하러 와주셨다면 빨리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런 꿈이라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특광시군만 수립할 수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투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울리는 것은 국가계획이란 말 기억나실 겁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국토는 절대 수립권자 못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상급 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상급자의 확인받을 필요 있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았었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이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그래서 이 특광은 종전과 달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확정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있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자이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누구의?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는 모두 행정청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본인이 직접 확정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잠깐 확인하신 것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두 토지계획입니다.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천연 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측량할 필요 있죠. 그러한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와 공청회 두 개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법 전체 5개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3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딱 3번입니다. 그리고 공람이건 공청회건 항상 14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남양주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는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것을 이원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수립하는 자가 진행하는 사전 절차이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누가? 승인하는 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함께 보셨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중요한 토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그 의견 청취 방법은 무엇이다? 공청회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시립병원이나 도로나 학교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하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는 제2순환도로의 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순환도로 만들고자 하는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입니까? 농지입니까? 산지입니까? 농지, 산지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 산지는 비개발 용도의 땅인데 얘를 계속 유지 보존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면서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2롯데월드 이야기 드리면서 애초 제2롯데월드는 항공구역에 포함되어 공군 측에서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산되었다가 활주로를 4도 정도 틀어 항공구역에 벗어나니 공군이 더 이상 관계 행정기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하는 땅이 농지라고 하면 농림부 장관, 산지라고 하면 산림청장이 관할 관청인데 만약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지방산림청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대등한 자는 농림부 장관이 아니죠. 지방산림청장 그들의 협의 절차를 거쳐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면서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견을 교류하게 됩니다. 협의 왜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죠. 그러면 수립과 관련된 이 세 절차는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 따로 승인받지 않는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도 누가? 특광이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 심의도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고,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가 수립은 시장 군수가, 승인은 도지사가 하게 된다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헷갈리는 것도 좀 있으실 겁니다. 다만 법이 정책을 반영하여 계속 개정되다 보니 종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던 것을 지금은 폐지하여 특별시장 관할시장은 직접 확정 짓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쉴 때가 좀 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